매수매도가 아닌 채굴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헬륨 중계기 채굴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헬륨 네트워크 중계기는 와이파이라기보단 IoT 무선 연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무선 기기 연결 네트워크 주파수인 로라를 각자 집에서 송출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전파망을 확보시켜 주고요. 그 네트워크 위에 각종 IoT 기기 회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헬륨 네트워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네트워크 제공자가 통신사에서 개인들로 분산되는 거고요. 수익 분배 역시도 기존의 통신사에서 독점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러한 수익을 다 가져갔다면은 이러한 헬륨을 통해서 통신망 구축에 기여한 개인이 받아가는 형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웹3의 경제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대기업이 맡아서 혹은 독점해서 하던 행위를 개인 혹은 단체에 분산하고요. 더 탈중앙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웹3의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헬륨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소개드리겠지만 이미 해외에서 많이 퍼지고 있고요. 그 유망성을 인정받아 안드레센 호로위츠, 구글 벤처스,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기성 인류 벤처 캐피탈과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 탑급에 속하는 회사도 투자를 수행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도 이 헬륨 네트워크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코인 자체를 떠나서 이 산업 모델 자체가 많은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기 설치를 통해 이 헬륨 네트워크에 기여하여 보상으로 받는 헬륨 코인도 현재 세계 최고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50위에 등재되어 있어 현금화도 쉽고 신뢰도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유망성을 인정받아 최저점 대비 이미 300배 오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저평가 코인을 매수해서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헬륨 코인을 직접 매수하긴 좀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중계기를 설치해서 채굴하여 패시브 인컴, 꿈꾸는 연금 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 헬륨 중계기 구매를 통한 헬륨 코인 채굴 방법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헬륨 코인의 총 발행량은 2억 개 정도로 현재 작년 12월 기준에 시중에 약 1억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계기를 통한 채굴 난이도는 2년마다 반감기를 거치고요. 헬륨 코인의 용도는 단순히 팔아서 수익 창출 외에도 본인이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거버넌스 역할을 행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테이킹이나 소각 모델을 통해서 헬륨의 매도 압력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헬륨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50만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헬륨 스캐너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주로 미국과 유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초록색 점들이 설치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이 현재 활발하게 퍼진 상태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거의 없고요.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이제서야 좀 밀집된 모습이 미약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언급드리겠지만 이 헬륨 채굴기를 통해 채굴하는 양이 하나에 하루에 3만원 정도 되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넓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냐.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은 이 헬륨 채굴기가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긴 했는데 수행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바로 한국 주파수에 맞는 기기 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채굴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번째는 헬륨 채굴기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 최소 300m에서 500m 간격을 두고 밀집도에 비례해 채굴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나라 혹은 지역에서 헬륨 네트워크에 기여를 많이 해줄수록 보상을 더욱 많이 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 외에 높은 곳에 설치하는 고도, 장애물 없이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는 여부 등 채굴 효율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헬륨 중계기가 한국에 활성화됐을 때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핵심 효율 방식은 제가 설명드린 밀집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도착해서 채굴을 해도 당장의 극단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헬륨 스캐너를 보았을 때 한국에선 거의 수십 개 정도의 중계기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나마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확대해서 보니 효율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육각형이 이어지지 않은 걸 보아 이 얼리버드 분들도 아직 그리 큰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를 낳냐면 미국 같은 경우 활성화 지역에 하루 헬륨 코인 23개, 채굴기의 가격보다 비싼 70만원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성화 및 정착이 시작된 싱가포르는 하루 한두 개, 그러니까 6만원 정도로 하루 채굴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제보받은 정보로는 아직 하루에 한 개도 채굴이 잘 안 된다고 해요.
0.0 몇 개, 그러니까 몇백 원 수준으로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효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헬륨 중계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저도 구매를 한 이유는 투자 및 부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막 한국에서 채굴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곧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활성화돼서 효율이 나온다면 그제서야 주문을 해서 4달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그 파일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채굴기에 지출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끝난 후에 뜨뜻하게 연금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리스크는 헬륨 코인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수익이 떨어진다던가, 한국의 이 채굴망이 밀집화가 좀 과밀화되어서 채굴 효율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파트처럼 밀집된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난다면 오히려 채굴 효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이 헬륨 네트워크가 한국에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다렸다가 원금 회수를 빨리 한 후에 나중에는 얼마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패시브 인컴 부수익으로 챙기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70만 원 정도는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간격을 두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채굴 효율이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이 한국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은 배송을 받더라도 서울보다 그렇게 큰 효율을 보이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합심을 해서 구축하면 또 모르긴 하겠는데, 워낙 코인 쪽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설득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한 번에 여러 개 사재기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소 300m에서 500m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 집에서 여러 개를 돌려도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채굴기가 할당량을 가져가는 방식이라 효율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로 헬륨 중계기 채굴을 통해 연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